안녕하세요. 곽혜나입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눈은 쉴 틈이 없죠. 이로 인해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이 뻑뻑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분간 화면을 본 후 20초간 눈을 쉬어주고요. 그 이후에 화면에서 글자 크기를 키워 멀찍이 들어서 보는 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곽혜나의 매거진 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백인의 선택, 당신은입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주제로 삼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함께 해주기 위해 리포터 김민재 씨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아주 유익한 내용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알지 못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변호사가 하는 다양한 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말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나의 주권이나 권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죠. 변호사는 정당하고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의 권리를 대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 힘으로 대응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큰 힘이 되는 그들 변호사. 이번 시간에는 정의의 편에 서서 뛰는 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를 만나보시죠. 종로에 위치한 한 변호사 사무실. 오늘 제가 방문하기로 한 곳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계층의 법률적 요구와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를 수용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주목받는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언제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변호사님의 사무실만의 강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사무실은 20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가진 변호사님들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강점입니다. 특별히 저희 사무실 위치가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미 대사관, 외교부 영사과, 종로구청, 그다음에 대기업 등이 모여 있어서 그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 공증이나 아포스티우와 같은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저희가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공증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신뢰를 지키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받고자 하는 서류를 먼저 접수합니다. 그리고 1차 확인을 거쳐 변호사와 대면 후 공증된 문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서류에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어떠한 공증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 근방에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아포스티유 발급 관련돼서 번역 공증이나 영문 공증 등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개인들은 비밀 유지를 위한 유언 공증이나 사전 의료 지시 행위 금지, 혼인 서약 등의 공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곳의 강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업무를 진행한다는 점이죠. 즉,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그 덕분에 서로 다른 문제를 갖고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법무법인 사무실이라고 해서 되게 딱딱한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왔는데요. 막상 와서 보니까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 사이에서 화기애애함이 끊이질 않았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곳에서 기업의 미국 진출과 그 관련된 법무를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는 개인의 해외 투자에 관해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정형화된 법률 서비스가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의 해외 진출 시 그 니즈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꼼꼼하고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상담을 전반적으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자에게 든든한 어깨가 되어주는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 공증받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네, 중요한 서류를 공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까요. 공증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법적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김철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을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해오셨던데 언제 설립하신 건가요? 저희 사무실은 200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변호사님께서 특별히 이 공증에 포인트를 두고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10년 이상 공증 업무에 종사해 왔었는데요. 예전에는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증을 하였습니다. 네. 최근에는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과 개인이 그 아포스티유를 위한 공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유언 공증, 그리고 뭐 최근 이슈가 되는 혼전 서약 공증, 그리고 사전 의료 지시와 같은 공증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공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예, 아포스티유란 말은 불어입니다. 네. 그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면제해주자는 의미가 아포스티유인데요. 네. 2007년도에 시행되었고 미국, 우리나라도 현재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포스티유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외국으로 문서를 보내고자 하면 그 문서를 받는 나라에서는 그 확인을 해외 공간에 자기 나라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를 확인해주는 절차를 네.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그 확인을 할 때에는 그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 또 영사 확인을 거치는 이중적인 인증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시간, 노력, 경비 등이 번거롭게 되고 신속하게 그 인증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서 문서 접수국의 해외 공간이 행하는 영사 확인을 면제해서 그 발행 국가의 권한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을 거치는데 그때 아포스티유 직인을 찍어주면 접수국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아포스티유 절차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포스티유 절차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간에는 공문서의 경우는 외교부에 가서 아포스티유 직인을 찍고 사용하면 되고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의 경우에는 번역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 직인을 찍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교부 본부 영사 확인에 영사 확인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공증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이 공증 중에서 국내 기업이 외국에 보내는 서류의 그 공증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주로 기업들은 해외 수출 계약이나 그리고 해외 지사 설립 그리고 근로자 파견 등을 목적으로 그에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공증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관계되는 서류로는 뭐 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뭐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이력서, 그다음에 재직증명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범죄 경력 사실조회 해보서 등의 공증을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회의록, 그리고 재무제표, 그리고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의 다양한 기업 요구에 맞춘 공증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외국에 보내는 서류의 공증도 담당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개인이 그 요청하는 공증의 경우는 대체로 그 해외 유학이나 또는 자녀들의 유학 보냈을 경우에 부모가 후견하는 후견인 동의서, 그리고 재정 보증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가 간 결혼의 증가로 인해서
혼인관계 성립에 관한 서류, 그리고 수리신고 증명서 등을 공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증 어떤 게 있나요? 예, 최근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저희 나라도 자식들의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유언 공증이 늘고 있고요.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 사건 아시죠? 네, 네. 예, 존엄하게 죽을 권리인 존엄사를 보장하자는 사전 의료 지시 공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젊은이들 혼인에 앞서서 하는 혼전 서약에 관한 공증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외에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사무실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님들이 구성원으로 계시고요. 공증 이외에 그 출입국 관련 업무, 그중에서도 이제 미국 비자 업무, 우리나라 비자 업무, 그리고 법인 회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자 업무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는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비자 이제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거절이나 입국 규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분들, 그리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체류 신분의 적법성 보장을 위해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법인 회생 부분은 오랜 기간 파산 관제인 업무와 법인 회생 신청 대리 업무를 맡으면서 중소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를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을 잘 하고 있고요. 최근에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저희와 같이 고민이 계신 중소기업들은 한번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공증이란 게 무엇인가 참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됐네요. 자, 김철기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